어, 제가 이 동네는 한 30년 전에 이 동네 처음에 신도시 개발됐을 때 여기 특강하러 온 적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특강. 30년 만에 여기 또 다시 왔어요. 예, 여기 바로 이 동네 행곡동. 예. 그리고 작년에는 이쪽에 건너편에 그 법학원, 그죠? 예, 거기서 강의를 했었어요. 예. 근데 뭐 요즘 여기 학원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가지고, 예, 그런데, 요즘 학원들이 인원이 없는 거는 전국이 똑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부동산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의 경기가 지금 다 안 좋죠. 예, 자영업자들도 업이 안 되고,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돈을 아낀다고 어지간한 데는 안 쓰고 자꾸, 그죠? 부동산도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대부분 100% 자기 돈으로 다 해서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대출해서 하잖아요. 근데 대출 이자가 워낙 비싸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업이 안 된다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중개업, 중개사 공부할 필요가 있겠나 이래서 안 나가죠. 그죠? 예, 근데 생각은 우리가 반대입니다. 반대로 하시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문 닫지는 않겠죠. 그죠? 최근에 와서 정우가 좋은 것도 있잖아요. 반도체도 살고, 그죠? 조선도 살고 이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그게 또 다른 경기로 다 영향을 미칠 거다. 그리고 미국에도 어때요? 트럼프가 계속 금리 낮추라고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죠? 미국 금리가 낮아져야 우리나라 금리도 낮아지죠. 우리나라 마음대로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금리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금리 낮아지면 부동산도 이제 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사실 이럴 때 공부를 해야 돼요. 경기 좋을 때는 학원에 막 전국 학원마다 인원이 그죠? 몰립니다. 근데 그래서 자격증 따고 나면 경기 식어버리면 소용없죠. 오히려 경기 안 좋을 때 지금 자격증 따고 좀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경기 돌아오면 그때는 돈 벌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이거 다 아시고 오셨지만은 저도 공인중개사 강의를 90년도부터 했어요. 그게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36년째 하고 있죠. 가만 생각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36년이라는 게 일제 36년하고 기간 똑같아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강의를 했구나.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학비를 처음에 학비번을 생각하고 나와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처음에 강의할 때 비해서 지금 중개사의 인기는 더 많아졌어요. 지금도 사실은 자격증 따고는 싶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어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 자격증 따두면은 아주 중개사는 몇 년 동안 돈 못 벌다가도 한 해 경기 돌아와서 바짝 벌어버리면 그동안에 그 다 만회하는 게 바로 중개사입니다. 그죠?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그 88 올림픽 그때 당시에 중개 파산한 사람 돈 벌었죠? 그런 게 돌아온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강의 시간이 일반적으로 학원에 하면은 공법 같은 경우는 하루에 보통 한 4시간씩 해서, 그래서 거의 한 3개월 코스 가요.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죠? 공법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어간 건 워낙 공부할 전문 숫자가 많은 겁니다. 우리 기본소요 책이 한 500페이지 가량 약간 덜 되는데, 어떤 때는 과거에는 공법이 1000페이지가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자가 요즘 뭐 여러 가지 출판사 사정 감안해서 페이지를 많이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사실은 보통 나오면 한 800페이지 이상 됩니다. 근데 이 두꺼운 책을 우리가 다 보는 거 아니죠. 그죠? 이거 다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래서 제가 요걸 최대한 줄여서 요 자료 있죠. 그죠? 요약집 요런 거 주잖아요. 요거 다 합치면은 페이지가 한 50페이지. 그죠? 그 정도. 그거 가지고 문제를 연결해가지고 계속 푸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작년에 여기서 제 요약집 가지고 보신 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법 조문 밑에다가 기출 지문을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조문하고 비교해서 조문은 이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고 그거 보고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원래는 거기다가 그 조문 밑에다가 이제 각종 문제집 있죠. 문제집 지문들을 지금 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기출 지문은 평소에 일찍 공부하시고 이제 한 5, 6월달 이후에는 문제집 지문, 방문각 문제집 하고, 그죠? 문제집 몇 개 지문을 싹 해가지고 그거 같이 비교해버리면, 그거 어지간한 문제집에 나온 문제는 다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강의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많은데, 우리 여기 시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냐? 오늘은 이왕 처음이니까 이거 지난번에 2주 강의를 요점을 정리해서 하고,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그죠? 그, 천호동에서 적는 인강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인강을 보세요. 자꾸 많이 보실 수 없습니다. 책은 굳이 안 봐도 처음에는 지금 굳이 책을 뭐 눈앞에 안 보셔도 인강 들으면서 책에 중요한 거 표시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올 때는 6시간 동안 그 인강 들었던 것에 관련된 기출 지문들을 하겠습니다. 그죠? 요점 설명하면서 기출 지문 여기다 바로 넣어가지고 아래 위로 비교하면서 아, 문제 이렇게 나왔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서울에서 인강만 듣는 사람들보다 더 효율적이 있어요. 그죠? 그죠? 강의는 인강으로 들어놨고 한번 오셨을 때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싹 정리하니까. 예. 그래서 숙제입니다. 제가 매주 강의 찍는 거 인강을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보든 그죠? 컴퓨터로 보든 간에 그걸 꼭 들으세요. 한 번 들으면 좋고 두 번 들으면 더 좋고 그죠? 예, 두 번 들으면 한 번 듣는 거하고 두 번 들으면 또 다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 강의 올 때는 여러분이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기출지문하고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때 안 들으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 2주 동안에 강의를 안 들었다는 가정하에서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그 대신에 그 책에 표시하는 거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기는 안 하고 오늘은 요거 책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인강 들으실 때 책하고 다 표시하니까 그죠? 요거 듣고 나서 인강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표시를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 있는데 부동산 사법이라는 과목도 있습니까? 우리 중개사에 부동산 사법이 있어요? 있죠. 자, 민법이 사법이죠. 근데 여러분이 민법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민법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되는 민법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민법은 부동산 사법이다.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 관계를 다루는 법이죠. 그죠? 그럼 이건 뭐죠? 부동산에 관련돼서 한쪽 당사자가 최소한도 국가나 지자체일 때, 국가기관일 때, 거기에 관련된 법이 바로 부동산 공법이다. 내가 건축물 지으려고 시에 가서 건축 허가를 받는다. 그럼 한쪽이 국가기관이죠. 이게 바로 부동산 공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공법은 사실은 종류가 몇 개냐?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중개업하고 가장 관계 많은 공법을 6개를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칩니다. 그럼 전에는 9개 있는데 너무 부담이 크다 이래가지고 3개를 줄여서 지금 6개를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전에보다는 공법 공부하기 쉽다. 그럼 전에 9개일 때는 과락을 전부 걱정했어요. 40점 못 맞으면 끝이죠. 그죠? 근데 지금은 공법 가지고 과락은 걱정 안 하고 50점 맞을 수 있나 없나 이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근데 공법 50점 맞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죠? 2차에서 공법 점수가 제일 적게 나와요. 그만큼 공부 분량이 많으니까 적게 나옵니다. 그럼 중개사법이 한 7, 80점 받고 공시세법 해가지고 평균 한 60점 받고 공법 50점 맞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표를 50점 잡으면 불안하죠. 그죠? 50점 목표를 하다 보면 50점 못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60점 목표를 하자. 60점 목표로 공부하다 보면 최악의 경우라도 50점은 넘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점들. 그리고 지금 시작하면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좀 더 늦게 오시면 한 3월, 4월 이후에 오시면은 혹시 동차 합격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1차 위주로 하면서 2차를 이렇게 같이 듣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셨을 때는, 지금 하실 때는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자. 반드시 원래 중으로 끝내버리자. 조금 열심히 하시면 한 해 끝냅니다. 근데 조금 덜 열심히 하면 1년 더 해야 돼요. 그 생각으로 1년 바짝 하시기 바랍니다. 자, 6개 법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법이 이름이 너무 기니까 저자를 따서 국계법, 강의 편의상 국계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2문제 나와요. 30%죠. 근데 국계법이 12문제만이 아니라 이 법이 다른 법의 기본이 되니까 사실은 이 국계법이 한 40% 이상 된다. 이렇게 보시고, 또 이 부동산 공법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개론에도 좀 나오고 중개실무에도 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40문제가 아니고 한 50문제 정도 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 할 때는 공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다른 과목들은 그러면 시험 합격할 때는 민법이 제일 중요하고 중개업 할 때는 공법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 과목들은 내가 자격증 따서 중개업 하면은 그거 각각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요. 자, 내가 민법 90점 맞아서 중개사 합격했다고 해서 나중에 소송 걸리면 내가 직접 소송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변호사한테 맡기고 세법은 세무사한테, 등기는 법무사한테. 그럼 그 사람들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 넘기고 그 사람들은 또 내한테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공법은 다른 사람이 해줄 사람 없다. 반드시. 공법이 왜 중개업자한테 중요하냐? 공법의 정부의 각종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개발 계획. 그럼 앞으로 어느 곳에 개발할 거다. 땅값 어느 곳에 오를 거다. 그죠? 어디에서 살아. 이런 거죠. 구미시에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개발할 거냐. 미리 정보를 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사두면 되죠. 바로 그래서 공법이 중개원데 가장 중요한 법이다. 네, 그래서 이 법을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계법. 자, 국계법에서 어느 법이든 총칙에는 용어들이 나와요. 용어. 그럼 국계법의 용어가 워낙 큰 법이다 보니까 용어가 한 20몇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오늘 다 할 필요 없고 그 중에서 몇 개만 한 4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해당 단원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네, 그래 보시고. 자, 그러면 국토를 계획하는 법입니다.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국토를 계획할 때 가장 상위에 있는 계획이 국가계획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의 저 뒤에 나오는 건데 여기 최상위 계획이니까 앞으로 뽑았어요. 국가에서 계획하니까 중앙행정기관장, 이거 각부 장관들입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좀 이따 밑에 보게 될 도시군계획 속에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계획에는 요 기본계획 내용하고 또 관리계획 내용이 포함된 계획이다. 이 자리에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들어가는 거지 광역계획이 끼어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두 가지가 포함된 계획이지 포함될 수 없다. 그래서 틀렸다. 이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너무 내용을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조문에는 포함된 데 있는데 문제는 포함될 수 없다 해서 틀렸다. 이렇게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국가계획 밑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어요. 광역이 뭐죠? 앞으로 광역하면 둘이상시군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 대구 직할시 95년도에 지방자치제 하면서요. 대구 광역시하고 달성군이 합쳐졌죠. 그래서 직할시가 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공법에 광역하면 둘이상시군이다. 자, 그러면 뭐 쓰는 건 없죠. 자, 그러면 펜 있습니까? 이걸로 합니까? 예. 안 돼요. 되긴 돼요. 예. 펜 한번 딱 터치하죠. 예. 자, A, C, B 군. 예를 들어서요, 경산시하고 영천시가 있다. 서로 인접해 있죠.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럼 여기다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를 광역계획권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계획, 이걸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시험에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장기발전계획이다 하면 틀린다. 자, 경산시, 영천시가 광역시는 아니잖아요. 그죠?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의 발전계획이죠. 광역시의 이러면 틀린다. 이런 거 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거는 한 번, 두 번만 들으면 다음에 문제 나오면 틀릴 일이 없어요. 이런 걸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이렇게 둘 이상 시군인데 도시구군계획은 하나의 시군. 어떤 하나의 시군의 발전계획이 도시구군계획입니다. 근데 원래는 도시계획 그랬는데 그럼 농촌지역은 구는 계획 안 해도 되냐 이래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도시구군계획. 그럼 편의상 그냥 도시계획 그러면 도시구군계획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시군의 발전계획이 도시구군계획이다. 그럼 그 하나의 시군이 시군. 근데 특별시, 광역시도 시죠. 그래서 줄여서 그냥 시군, 어떤 하나의 시군에게. 근데 광역시의 구는 제외다. 요거 제외. 요게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자, 우리 책에는 표시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 프린트 있죠, 그죠? 프린트만 보시고 책은 나중에 인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계획은 도시 전체를 대상화하는 겁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전체적으로 대구광역시장이 도시공계획을 하는 거지 달성군수가 도시공계획을 하는 건 아니다. 달성군수는 달성구청장하고 지위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역시 구는
따로 도시계획을 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제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청도 군수는 도시군계획 하는 자 맞죠? 근데 달성 군수는 하는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달성군은 대구 광역시장이 아니까 그죠? 그죠? 이게 제외라는 거죠. 요걸 포함 그러면 틀린다.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도시군계획은 다시 이건 또 자, 도시군계획에는 그러면 대구광역시에 도시군계획을 수립한다면 우리 구미시로 합시다. 구미시에 도시군계획을 한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하나 있어요. 이건 딱 한 개 만들어요. 구미시장이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보고 장기 종합계획 딱 한 개 만드는 거, 그게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계획 딱 한 개 만드는 게 도시 기본계획이다. 그럼 관리계획은 도로 하나 만들면 관리계획, 학교 하나 지으면 관리계획, 용도 지역 변경하면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무수히 많이 만들어요. 오늘 또 구미시의 도시계획과 공무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도시사회계 결정 신청하고 이런 거 한다 이겁니다.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자, 도시군계획에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두 개. 어느 게 상위계획입니까?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죠. 관리계획이 하위계획이죠. 예. 자, 그럼 여기서부터 순서 내려가면 이게 제일 상위계획이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속에는 다시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게 상위계획, 이게 하위계획. 그럼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만들어야 돼요. 맞죠? 근데 만약에 상위계획하고 하위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한다? 당연히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하위계획을 고쳐야 되겠죠, 그죠? 내용이 다르면.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장이 승인권자입니까?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 시군이죠. 네. 광역시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영천시, 경산시를 광역계획권 하면 영천시장, 경산시장이 서로 공동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3번 도지사가 승인하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는 지금부터 얘기죠. 요 뒤에 가면 요거 한다는, 요거 한다는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그죠? 예. 여기서 다 이야기해버리면, 그죠? 너무 복잡해지죠. 예. 자, 그 다음. 예. 그냥, 응? 넘어가네요. 예. 자, 좀 전에 도시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했죠. 근데 20회 시험 때 도시군계획은 광역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틀렸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죠. 하나의 시군의 계획은 도시군계획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두 개지. 광역계획은 따로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이래야 되는데 광역계획 관리계획 틀렸다. 광역계획과 기본계획 틀렸다. 어쨌든 광역계획은 도시군계획 내용은 아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 자, 그 다음. 그럼 아까 도시군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럼 기본계획 보자. 기본계획은 어떤 하나의 시군의 장기종합계획이다. 근데 주의할 거는 시군이지 시군구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대구광역시의 도시군 기본계획 하면 시하고 구는 맞지만 구 단위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시군이지 구 하면 틀린다는 거. 예. 자, 그리고 기본계획을 하나 만들어 두고 그 밑에 하위계획, 관리계획들을 많이 만듭니다. 왜 그러죠? 장기종합계획은 기본계획, 상위계획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도록 관리계획들을 만들면 관리계획들이 서로 조화가 가능하죠. 그죠? 그렇다면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맞죠? 자, 그럼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은 뭡니까? 도시 기본계획이지. 또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안 되겠죠? 응? 광역도시는 둘 이상 시군의 계획이잖아요. 하나의 시군에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는데 관리계획 지침은 상위계획은 기본계획이죠. 네. 자, 보세요.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은 뭐다? 도시 기본계획이지. 광역도시계획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리계획은요?
어떤 하나의 시군의 개별적 구체적 계획이다. 자,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딱 한 개예요. 구미시의 도시기본계획 하면 10년, 20년 내서 보고 딱 한 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관리계획은 무수히 많다. 관리계획은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구미시에서 어떤 동네를 녹지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녹지지역에 아파트 지으려면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 도시관리계획을 일반하고 결정해서 용도지역을 바꾼다 이겁니다. 그럼 관리계획 1번은 뭐냐?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 2번은 구역. 3번은 기반시설부터 이렇게 많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돼요. 좀 이따 관리계획에 가서 하나하나 자세히 할 거니까. 그럼 관리계획은 뭐다? 개별적이고 구체적 계획, 수많은 계획들을 관리계획이라 한다. 예, 이렇습니다. 자, 그래 놓고 6번부터 여기 나오는 것들은 뒤에 가서 해당 단원에 가서 다 다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진도 갈 때는 이건 나중에 인강으로 들으시지만 인강으로 들을 때는 중간에 좀 생략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그거는 다음번 두 번째 진도 갈 때 다 합니다. 왜냐면 한 번에 다 해버리면 여러분이 소화를 시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하는 거는 제일 쉬운 거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어려운 거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럼 두 번째 할 때는 거기다가 추가로 좀 덜 나왔지만 가끔씩 나왔던 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강의가 진짜 강의입니다. 그죠? 왜냐면 처음 들을 때는요 모든 용어가 전부 생소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들을 때는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대충 내용을 알고 듣는 거니까 그때부터 진짜 강의입니다. 네. 자, 이제 광역도시계획 한 단원, 도시기본계획 한 단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이 순서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일단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계획 이게 광역도시계획이죠. 광역계획권의 해야 되지 광역시의 하면 틀린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어디에 지정하느냐? 둘 이상 시군. 둘 이상 시군. 자, 둘 이상 시군. A시, B군. 자, 경산시, 영천시. 여기를 광역계획권.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둘 이상 시군의 전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지정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 둘 이상 시군의 공간구조. 어디에 뭘 배치하고, 어디에 뭘 배치하고, 기능 연계, 환경 보전, 광역시설 정비.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오더라도 맞는 걸로 나와요. 자, 제가 쭉 가면서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교수님들 강의할 때 보면 여기 별표 몇 개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별표 몇 개 안 하고, 여기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몇 회에 출제됐다. 그죠? 요거 29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고, 여기 최근에 36회까지 최근에 숫자가 많이 나오면, 아, 요거 요즘 많이 나오는 거다. 옛날에 나온 거다. 그리고 다 할 필요 없고,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특히 프린트에 보면요. 그 횟수가 많이 찍힌 거예요. 감자 받친 거 있죠. 그죠? 감자처럼 동글동글 많이, 거기는 문제 집중 출제. 거기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표시가 별로 없는 것은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도 돼요. 예. 자, 그러면, 요거는 다 외울 필요 없지만, 첫자 따서 공, 기, 한, 광, 시험 칠 때, 모의고사 칠 때, 동그라미 딱딱딱 쳐나가면서, 아, 요거 맞는 거다. 여기 나오면 맞는 걸 나와요.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나? 국장. 자, 우리 중개사 공부의 대장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럼 이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보통 전부 국장 이렇게 합니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광역계획권은 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국장은요, 둘 이상 시도에 걸칠 때, 예를 들어서 평택시하고 천안시 도가 다르죠? 이때는 국장이 계획권 지정해요. 그럼 도지사는요? 경산시, 영천시는 도가 같죠? 이때는 누가?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요 도지사 앞에 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시도지사 이러면 틀려요. 왜? 시도지사 하면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죠. 그죠? 도지사하고 동급은. 근데 특광시장 밑에는 둘 이상 시군이 없잖아요. 보통 우리 공부하다 보면 시도지사가 같이 다니는데 같은 광역단체장이니까. 근데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도지사는 밑에 둘 이상 시군이 있으니까 도지사가 지정하지만 대구 광역시장 밑에 둘 이상 시군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시가 들어가면 틀린다. 근데 그걸 문제 내느냐? 여기 보세요. 26회 때 광역계획권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틀렸다. 왜? 요것 때문에. 특광시장은 자기 밑에 둘 이상 시군이 없으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자가 아니죠. 그죠? 요게 맞는 거지. 이건 요것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틀렸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도지사 밑에는 시군이 둘 이상 있으니까 도지사가 계획권 지정하지만 광역시장 밑에는 둘 이상 시군이 없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자가 아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그죠? 내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처음 듣는데 다 알아들어 버리면요. 여러분은 천재고, 저는 그야말로 명강사입니다. 그죠? 그런 건 없어요. 한 번 듣고 다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험 칠 때까지 수십 번 그죠? 돌려가면서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광역시장은 누가 결정해요? 만약에 대구 광역시장하고, 그 다음에 경산시하고 해서 광역계획권 한다면, 그건 분리상시도 걸치죠. 하나는 경북이고 하나는 대구 광역이잖아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대구 광역시장이 자기 안에 분리상 시군이 없으니까 대구 광역시 안에 광역도시계획은 없죠. 하나만 가지고는 그죠? 경산시, 영천시면 계획권은 도지사가 지정하고, 대구 광역시하고 경산시 걸치면 요거는 국장이 지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자 봅시다. 계획권이 하나에도 예를 들어서 성남시, 용인시는 같은 경기도죠. 이때 계획권은 누가? 도지사, 경기도지사가 지정하죠. 근데 도지사가 국장과 공동 지정한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 같은 도니까 도지사가 지정한다 하면 돼요. 둘 이상 시도 평택시, 천안시는 계획권 지정한다면 도가 다르죠. 경기도, 충청남도 이때 누가? 국장이 계획권 지정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죠? 제가 그 조문 문제지 요거는 지금 그죠? 체계도 요약집이고 나중에 조문 요약집 밑에 기출 지문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조문이 나와요. 그죠? 요게 맞는데 이런 거 하면 틀린다. 자꾸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디에 지정한다 그랬어요? 인접한. 인접해야 됩니다. 경산시, 영천시는 인접하니까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계획권을 지정하는 거지. 경산시하고 안동시 뚝 떨어져 있는데 영향을 주고받을 일이 없죠. 그죠? 그는 계획권 지정 대상 아니다. 인접한 둘 이상 시군의 전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지정할 수도 있다. 자, 근데 관할구역 일부만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 틀렸죠? 보세요. 경산시, 영천시가 있는데 전부에 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일부에만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죠. 근데 27회 때 일부만 포함시킬 수는 없다. 틀렸죠? 일부도 할 수 있잖아요. 꼭 전부를 포함해야 되는 건 아니다. 전부 또는 일부니까 일부도 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직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생략하는 거는 다음번 진도 갈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요. 중앙행정기관장, 각부 장관들, 또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런 자들은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주시오, 변경해 주시오,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맞는 걸로 시험 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별 표시 없이 적어 놓은 거는 맞는 거고요. 맞는 걸로 나온 거고 X라고 써놓은 건 틀린 거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정 요청할 수 있다. 당연하죠. 관계기관장이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여기 광역계획권 지정해 주시오,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정 절차를 볼게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절차. 맨 처음에 지정 요청합니다. 아까 누가? 중행,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런 자들이 누구? 국장,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해 주시오, 변경해 주시오 요청할 수 있다. 그쵸? 변경 요청도 할 수 있죠. 맞는 걸로 2번 나왔는데 27회 때는
변경 요청은 할 수 없다. 틀렸죠. 지정 변경 요청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정 요청 받았을 때 시도지사나 국장은 광역기획권을 지정할 때는 여기는 시가 빠지네요. 그죠? 도지사죠. 그죠? 도지사나 국장 아니 그게 아니죠. 국장이나 도지사가 계획권 지정하려고 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요. 왜? 만약에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그럼 대구광역시하고 경산시에 걸쳐서 광역계획권 지정한다면 국장은 대구광역시장 의견을 듣잖아요. 그죠? 경북도지사 의견도 듣겠죠. 경산시장, 그러니까 관계시도지사 시장구수 의견 청취합니다. 지정 요청 받고 나서 지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장 의견을 듣습니다. 이때 주민 의견이 아니에요.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럴 때는 주민 의견이라고 그래요. 광역도시계획 할 때는 주민 의견인데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이 아니고 누구다? 관계행정기관장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나오지만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하는데요. 계획권 지정할 때는 공청회는 안 합니다. 주민 의견 아니고 공청회 아니고 그냥 이들 의견 듣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자, 보세요. 각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뭐 결정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뭐요?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대통령도 어때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윤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 심의 제 말 좀 들었으면, 그죠? 오늘 저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럼 구미시장도요, 자기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국장은 자기 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줄여서 중도위, 시도지사 같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도위 심의를 거친다. 근데 시도지사가 지도위지, 시험에 33회 때는 도지사가 중도위 아니죠, 그죠? 도지사는 자기 밑에 지도위지 중도위 아니잖아요. 이런 뻔한 문제를 내요. 국장은 중도위지 지도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는 틀릴 사람 없어요. 이런 건 나오면 반드시 다 맞춰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지정합니다. 누가? 같은 도면 도지사가, 둘 이상 되면 국장이 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정한 내용을 해당 시장 군수나 시도지사들에게 통보합니다. 그죠? 만약에 경북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으면 경산시장, 영천시장에 통보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나중에 기본서 찾아보시면요. 요거 교재 한 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요만큼 주는데 다시 5자로 줄이면 터자 따서 지, 의, 심, 지, 통. 글자 5자로 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딱 적어 놨잖아요. 그럼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밑에 딱 막아놓고 첫자 따가서 힌트 삼아가지고 말로 잘 풀어서요. 예? 그럼 시험 칠 때는요,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글자 5자 딱 적어 놓고 보시면 순서도 알고 대충 그저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건 아직 하지 말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법 6개 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6편의 영화를 만드는 거다. 6편의 연극을 만드는 거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연극을 하려면 제일 먼저 무대를, 그죠? 무대가 갖춰져야 되죠. 그 다음에 공연을 하잖아요. 그럼 계획권 지정하는 게 무대고 계획 수립하는 게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해놨다. 그러면 이제 공연, 즉 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이 뭐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계획이다. 자, 보세요. 벌써 같은 말이 몇 번 나오죠, 그죠? 우리 공부가요, 이래요. 애기들 말 배우는 거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응? 우리 집에 애기들 처음에 키울 때, 자, 지금부터 말 가르쳐 줄게 배워. 들어, 이래서,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애기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장 자주 듣는 말부터 배우게 되죠. 맨 처음에 엄마, 그 다음에 아빠, 그죠? 이런 순서로. 그러다 보면 몇 살 지나고 나면 어지간한 말 다 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자꾸 듣다 보면요. 나중에 가면 들었던 이야기 또 나오고 하니까 아는 게 자꾸 축적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7, 8월 달이면 그동안에 아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30점 정도 깔아놓고, 그 다음에 몇 점 더 올리느냐. 5점 올리고, 10점 올리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의 공무원들에게만 구속력이 있어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경산시, 영천시에 걸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해 놓으면 경산시, 영천시나 이런 공무원들이 각종 도시계획 할 때나 영향을 미치는 거지. 시민들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이렇게 일반 시민들에게 구속력 없는 계획을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그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문제 삼아서 경산시민 모 씨가 이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말이 안 되죠. 자기한테 전혀 영향력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행정쟁송. 행정쟁송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행정쟁송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하면 틀리죠. 제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내한테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 거지. 단지 행정성 내부 계획인데 시민들한테 구속력 없는데 행정쟁송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우리 공법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런 게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공통 단어가 뭐죠? 도시계획이라는 단어가 셋 다 공통 들어가죠. 그럼 이 도시계획 삼형제는 수립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러면 틀려요. 수립 단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틀렸다. 수립 단위 없다. 자, 그 다음 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미래는 사정이 변경돼서 자, 우리가 예측했던 것하고 다르게 변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죠? 무슨 IMF 사태가 터졌다. 그럼 옛날 계획이 전혀 다르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재검토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타당성 검토라 그래요. 근데 좀 이따는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합니다. 5년마다. 근데 광역계획은 현재 타당성 검토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광역계획은 타당성 검토 없다.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20회 시험 때 광역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해야 한다. 틀렸죠? 타당성 검토 없다 그랬는데, 그죠? 틀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수립권자. 자, 요 수립권자가 제일 복잡해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간단하죠. 같은 도면 도지사가, 둘 이상 도면 국장이었죠. 근데 광역계획 수립권자가 좀 복잡하다. 근데 사실은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만 정리해버리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자, 먼저 광역계획권이 만약에 같은 도라면, 도가 같다면 성남시, 용인시에 걸쳐서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해요? 같은 도면 도지사가 계획권 지정한다 그랬죠. 그럼 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합니다. 성남시장, 용인시장이 공동 수립해가지고 계획권 지정했던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겁니다. 계획권은 도지사가 지정했고 계획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이거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시장, 군수 공동 수립이죠. 이때 도지사 수립하면 틀리죠. 도지사는 계획권 지정하는 자지 계획은 시장, 군수 공동 수립이죠. 도지사 수립 아니죠. 그리고 시장, 군수가 수립해가지고 도지사가 승인을 받는 거지 국장 승인 받는 거 아니죠. 도가 다를 때는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하고 경산시에 걸쳐서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계획권은 누가 정했어요? 도가 다르면 국장이 지정한다 그랬죠. 그럼 계획은 그때는 시도지사, 즉 대구광역시장과 경북도지사가 광역계획 공동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 승인을 받아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처럼 도가 같을 때는 도지사가 계획권 지정하고 시장, 군수가 공동수립해서 도지사 승인 받는다. 도가 다를 때는 자, 이거 잠깐 뒤에 거 먼저 보죠. 이거 보세요. 평택천은 도가 다르죠. 계획권 누가? 국장이 계획권 지정하죠. 그럼 계획은 시도지사, 즉 경기도지사하고 충남도지사가 공동수립해서 국장 승인한다. 구조가 똑같죠? 같은 도면 도지사가 계획권 지정하고 시장, 군수 공동수립해서 도지사 승인받는다. 도가 다르면 국장이 계획권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해서 국장 승인받는다. 요 기본 구조를 딱 알아두시면 기본 구조 딱 알아놓고 그 다음에 2번, 3번 나머지 살을 붙이면 됩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 진도는 2번, 3번은 모르더라도 1번은 아래 위에 1번은 꼭 정리하자. 그리고 조금만 살을 더 붙여봅시다. 시장 군수들이
계획권 지정하고 3년 될 때까지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획권 지정이 실효됩니까? 그게 아니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다. 경북도지사가요, 경산시 영천시를 광역계획권 지정해놨어요. 그러면 경산시장, 영천시장이 공동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어요. 그럼 도지사가 보고 있다가 내가 직접 수립할게. 이래서 도지사가 수립한다. 근데 3년 내에 승인 신청 없으면 계획권 지정이 실효된다. 그건 아닙니다. 공법 공부하다 보면요, 뭐 하고 나서 몇 년 내에 뭐 없으면 실효된다 이런 게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효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 군수들이 협의거쳐 요청하면, 시장 군수들이요, 어차피 우리가 수립해봐야 도지사가 다시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 차라리 협의해가지고 도지사 보고 수립해달라고 하자. 그럼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도 있어요. 자, 도지사가 수립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3년 되도록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 안 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다. 또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그때도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는 게 좀 복잡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그죠? 자꾸 드셔야 돼요. 또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또 한 가지 방법이 되어 있어요. 도지사 이렇게 단독 수립할 수도 있고 셋이 공동 수립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경산시장, 영천시장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요청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지사 보고 단독 수립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셋이 공동 수립하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 군수하고 도지사하고 셋이 만약에 공동 수립하면은 국장이 승인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원래는 시장 군수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 받는데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셋이 공동 수립했다고 국장 승인 넘어가는 건 아니죠. 국장 승인은요, 도가 다를 때, 그럼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때 국장 승인 받는 거지. 도가 같을 때 시장 군수 수립해서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인데요. 협의해가지고 셋이 공동 수립했다고 승인권자가 국장 넘어가는 건 아니죠.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헷갈리게 문제를 만들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출제위원들이요, 누구나 보면 바로 짠하고 알 수 있는 거는 문제 안 내요. 그렇게 내면은 공부했는 사람 안 했는 사람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여기다 애매한 걸 한정을 걸어가지고 꼭 문제 그렇게 냅니다. 자, 나중에 또 보시고. 이번에는 평택, 천안, 도가 다를 때는 국장이 계획권 지정하죠. 그리고 시도지사 공동 수립해서 국장 승인 받는다. 이게 기본이죠. 근데 3년 될 때까지 시도지사들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국장 수립한다. 아까하고 똑같죠, 그죠?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수립합니다. 이건 뭐냐? 자, 영종도에 국제공항이 있다. 거기서부터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걸쳐서 여기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그 위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이거는 국가계획하고 관련된다 이겁니다. 그때 누가 수립한다? 처음부터 국장이 수립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시도지사를 협의 거쳐 요청하며, 자, 예를 들어서요, 아까 평택시하고 천안시 도가 다르면 계획권은 누가 지정? 국장이 지정. 그럼 계획은요, 양쪽의 도지사,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서 국장 승인 받는다 이거죠. 근데 그 둘 도지사가 협의해가지고 요청하면 국장하고 시도지사하고 셋이 공동 수립할 수도 있다. 근데 공동 수립할 수 있는데 공동 수립할 수 없다 하면 틀린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그 요약집 순서대로 맞춰놨어요. 그럼 지금 좀 복잡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자꾸 곱씹으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고기 먹으러 가서 고기 하나 입에 넣고 한번 꽉 씹고 나서 꿀꺽 삼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고기 맛을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자꾸 곱씹어봐야 고기 맛을 느끼죠. 마찬가지다. 그 법조문도 한번 보고 바로 아는 게 아니다. 자꾸, 그죠? 이런저런 형태로 곱씹어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맞춰놨으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복습하시면서 보면 돼요. 자,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아직 뭐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이건 아직 생략하겠습니다. 수립 기준. 그럼 전국의 시장 군수나 시도지사나 이런 자들이 광역도시계획을 자기들 멋대로 수립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립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정해줍니다. 요 기준에 맞춰서 수립하라.
근데 우리 공법에서 광역계획이든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하여튼 계획의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종 계획의 기준을 정해놓으면 수립권자가 거기에 맞춰서 수립한다 이 말이죠. 근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국토교통부령은 법령입니다. 법령. 이건 법령이 아니죠. 국장이 정하는 거죠. 그럼 국토부령하고 국장하고 어느 게 더 상위 규범입니까? 이거하고 어느 게 더 상위 규범? 이거죠. 법령이 우선하죠. 그죠? 장관보다는 법령이 더 우선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국토부령이 아니고 국장이 정한다. 이런 데 속지 말자. 자, 그리고 이런 건 놔두고요. 광역계획 수립 절차로 가보자. 아까 광역계획권 절차는 뭐였어요? 지, 의, 심, 지, 통. 그랬죠? 지의, 심, 지, 통이죠? 근데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는 기공, 지수, 협심, 성공 8자로 줄이면 돼요. 여러분 프린트에는 오른쪽으로 한 줄 속에 다 집어넣어놨지만 우리 기본서에 찾으면 이거 한 3페이지 정도 나와요. 3페이지를 여러분 프린트에는 오른쪽으로 한 줄 속에 다 집어넣어놨죠. 그죠?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근데 책 가지고 보면요. 여기 앞뒤로 페이지 넘어가서 보니까 전체가 안 보여요. 그죠? 자, 그 수립 절차하고 몇 줄에 있는 걸 가지고 다시 줄이면 8자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뭐죠? 기초수사. 자, 국가나 지자체에서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기초수사를 먼저 해야 돼요. 누가 합니까? 수립자가. 아까 수립자가 여러 개 있었죠? 수립자가 기초수사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면 돼요. 조사, 청량하여야 한다. 조문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초수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아직 놔둡시다. 근데 그냥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기초수사를 했는데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많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5년마다 확인해서 변동사항을 반영하다 업데이트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년 지나니까 구미시의 인구가 바뀌고, 그죠?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수사 정보 체계를 했더라도 몇 년마다? 5년마다 변동사항을 반영하라, 업데이트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해요. 아까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공청회 안 한다 그랬죠. 의견 정치하면은 관계행정기관장 의견 정치였죠. 공청회 안 한다 그랬죠. 근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할 때는 공청회를 해야 돼요. 경산시, 영천시에 걸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고 할 때는 공청회를 합니다. 그럼 공청회는 누가 나와요? 공무원, 전문가, 주민, 그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근데 광역계획, 기본계획 할 때 공청회 생략 경우는 없어요. 혹시 시험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하여튼 공청회 생략은 없다 이렇게 알았어요. 원래 공청회 해야 되는데 생략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자, 공청회 열어가지고 주민, 전문가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주민 의견 듣는 거는 민주성, 전문가 의견 듣는 거는 능률성, 경제성, 효율성 그런 것 때문에. 그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민주성도 중요하고 경제성도 중요하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중에서 한쪽에 치우칠 때가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가덕도 신공항. 그럼 부산 경남 시민들이 공항 만들어 달라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뜻에 따른 게 민주성이죠. 주민 의견. 근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처음에 반대했잖아요, 그죠? 인천공항하고 다르다. 인천공항은 수심이 얕으니까 그런데 가덕도 공항은 옆에 바다가 얼마나 깊으냐. 그거 매립해가지고 공항 만들면 천문학적인 돈이 된다, 그죠? 반대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지역 정치인들이, 그죠? 나중에 표의식에서 결국은 뒤집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공항 만들고 돼 있어요. 전문가 의견보다는 주민 의견이 치우친 거죠, 그죠? 어쨌든 양쪽 의견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당하면 반영해야 돼요. 자, 근데 광역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요구된다. 맞아요? 맞아요. 공청회 할 때 주민 의견 듣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주민 의견 들어야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들을 필요 없다. 다 들어야 되죠.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아직 하지 말고요. 자, 그리고 나서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했죠. 수립하기 전에, 자, 수립하기 전에 수립권자 누구든 간에 시장 군수든 시도의사든 국장이든 누구든 간에 해당 시도의회, 시군의회, 그러면 요거는 지방의회죠. 그 다음에 해당 시장 군수, 요건 지자체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결기관이고 이건 집행기관이잖아요. 그럼 합쳐서 말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즉 지자체 의견 정치 이런 말이에요. 자, 좀 이따 보게 될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은 시군의회 의견 정치한다 그래요. 시군의회면 지방의회 의견 정치 그러되죠. 근데 이거는 의결 집행기관 다 있으니까 좀 더 합쳐가지고 지자체 의견 정치 이렇게 말하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 이들이 여기에다가 의견 청취 요청을 하면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 해줘야 됩니다. 며칠 이내? 30일. 자, 이 숫자는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공법 공부하면서 행정기관끼리는 30일이 많다 이래 하시면 돼요. 행정기관끼리죠, 그죠? 30일. 네. 자, 그리고 나서 수립합니다. 요거는 뭐죠? 아까 같은 도면 도의사가 계획권지정하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그랬죠. 도가 다르면 국장이 계획권지정하고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한다 그랬죠. 그리고 요청하거나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들이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인 신청을 해요.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도지사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장들하고 협의를 해요. 자, 보세요. 경산시장, 영천시장이 경북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럼 도지사는 승인하기 전에 그 지역의 뭐 농림부 관련 기관이나 산림청 관련 기관이나 아니면 산업자원부 이런 관련 기관장하고 협의를 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그리고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아까 원래 수립자였던 시장 군수에게 송부를 합니다. 송부는 보내준다는 거죠, 그죠? 그럼 시장 군수는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열람시킵니다. 어디에 공고하죠? 지자체가 발행하는 공보. 자, 우리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거는 관보라 그러고 지자체에 발행하는 거 공보라 그래요. 그럼 각종 중요 결정 내용을 거기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인터넷 검색창에 관보 치면 중앙정부의 관보가 떠요. 공보하면 지자체가 발행하는 공보, 구미시 공보 이러면 공보가 딱 뜹니다, 그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고 열람시켜줍니다. 자, 이번에는 만약에 시도지사들이 수립했을 때 어떤 경우? 아까 도가 다를 때 평택시, 천안시 도가 다를 때는 국장이 계획권 지정했죠. 그리고 양쪽이 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죠. 그럼 도지사들이 국장에게 승인 신청하잖아요, 그죠? 그럼 국장은 승인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장들하고 협의하고 자기 밑에 중도위 심의를 거치고 국장이 승인하죠. 그리고 송부하면 아까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에게 이들에게 송부하면 이들이 주민들에게 공람을 시킨다. 30일상. 그러면 숫자를 따면 어떠죠? 기공지수, 협심승공. 글자 8자 하면 교재 3페이지. 여러분 그 프린트에 한 줄, 그죠? 다 빠진다. 그럼 시험 칠 때는 기공지수, 협심승공 적어놓고 밑에 5개 지문을 쭉 읽어 내려가면 한눈에 보인다 이거죠. 지도위 심의 거친 후에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면 맞다 틀린다? 틀리죠. 협심이지 심협 아니잖아요. 협의하고 심의하죠, 그죠? 심의 거치고 협의한다면 틀리죠. 그런 식의 문제도 나와요. 협심이잖아요, 협심. 심협이 아니고. 예.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페이지가 요 표 하나로 해결이 된다 이거죠. 교정. 이거는 뭐 아직 안 해도 되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광역도시계획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 그죠? 또 있습니다.